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친구들이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전 지금 부산에 있는데 절도 다니고 바닷가도 다니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어제 바다 색이랑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순간마다 되게 행복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또 기다리는 친구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상상력의 놀라운 힘. 나는 상상 속 자문위원들에게 얻고 싶은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걸었다. 먼저 그들의 삶을 열심히 조사했다. 몇 달 동안 밤새 연구하자 상상 속 자문들은 매 순간 점점 더 사실적으로 다가왔다. 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개성을 갖춰 나를 놀라게 했다. 이를테면 링컨은 늘 늦게야 나타나서 근엄하게 뜨벅뜨벅 걸어오는 습관이었다. 그는 늘 진지한 표정이었고 웃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버뱅크와 페이는 재치 있는 농담을 마구 해댔다. 그때마다 다른 자문들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버뱅크는 이따금 지각했는데 그럴 때면 흥분하여 변명했다. 사과나무가 아닌 곳에서 사과를 맺게 하려는 실험을 하다가 늦어놓으라고 말이다. 그러자 페이는 버뱅크에게 남녀 사이의 온갖 문제거리가 사과에서 시작되었는 걸 모르느냐고 책망조로 농담을 던졌다. 다윈은 페일에게 작은 뱀을 조심해야 한다고 낄낄거렸다. 페일이 사과를 따러 숲에 들어가면 그 뱀들이 커다랗게 진화하게 될 거라고 말이다. 에머슨도 한마디 더 했다. 뱀이 없는 곳엔 사과도 안 열리지. 나폴레옹이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 사과가 없으면 국가도 없다네.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아랫사람들이 없으면 윗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없으면 또 국가도 또 그렇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연관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래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아량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또 더 쉽게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꼭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 개인들이 다 우리 마음 안에 따뜻한 사랑이나 그런 무한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먼저 해주려고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또 동생이랑도 여행 다니면서 이제 어른이 돼서 또 이렇게 여행을 온 거니까 다른 사고방식, 다른 습관들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모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나한테는 되게 쉬운 부분인데 왜 이런 게 안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 적이 있었는데 동생이 말하는 거를 듣고 띵 천도망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나한테는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 이렇게 세심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고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에 되게 많이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내가 그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내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그런 가르침을 줘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제가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런 도움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 이거는 좀 내려놓고 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깨달음이 왔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또 대화를 해 나갈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거를 안 해주는 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가장 존중할 수 있는 배려의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것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정서적인 지지나 이런 부분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마다 그런 가치나 뭐 생각하는 습관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표현하는 방법도. 그래서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상대는 어떤 부분을 싫어하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그런 선호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예민하게 이렇게 어, 잘 살펴보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이게 뭐 존중과 배려의 기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귀하고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예쁜 사람들인데 표현하는 방법들은 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하면서 자꾸 부딪히면서 배우고 또 깨달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는다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지지하고 어, 너를 응원하고 싶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꼭 해서 상대방이 그런 뭐 억울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이 남지 않게 감정을 잘 풀어주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모두 마음이 가장 소중하고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보다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 깨달은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었고 또 제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그 부분도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책 읽어드릴게요. 사과나무가 아닌 것에서 사과를 맺게 하려는 실험을 하다가 늦었노라고 말이다. 그러자 페이는 버뱅크에게 남녀 사이의 온갖 문제거리가 사과에서 시작되었는 걸 모르느냐고 책망조로 농담을 던졌다. 다윈은 페일에게 작은 뱀을 조심해야 한다고 낄낄거렸다. 페일이 사과를 따러 숲에 들어가면 그 뱀들이 커다랗게 진화하게 될 거라고 말이다. 에머슨도 한마디 더 했다. 뱀이 없는 곳엔 사과도 안 열리지. 나폴레옹이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 읽었는데? 이 회의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바뀌어 나는 그들이 어떤 답을 줄지 걱정되기 시작했고 몇 달간 회의를 중단했다. 무척이나 기묘한 경험이었다. 회의를 계속했다가는 그것이 내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을 것만 같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여기에서 용기 내어 처음 밝힌다. 자칫 입 밖에 냈다가는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인쇄된 지면에 이런 사실을 밝힐 용기를 낸 것은 지난 수년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덜 신경 쓰게 된 덕분이다. 내 자문들은 순전히 상상의 소산이었으며 자문회의 역시 내 상상에서만 존재했지만 이것들은 나를 영광스러운 모험의 길로 이끌었으며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창조성을 북돋고 정직하고 대담하게 생각을 드러내도록 용기를 주었다. 힐의 상상 속 자문에 관한 경험을 처음 들으면 범상한 일이 아닐 듯 보이지만 사실 소설가들은 늘 이런 일을 겪는다. 작가가 책을 써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작가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구체화된 나머지 스스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플롯과 대화를 제안한다고 한다. 작가들이 등장인물이 될 때 일어나는 생각들은 되게 독창적이며 현실 세계에서 작가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정신의학자, 심리치료사, 자기계발 전문가들 역시 역할극을 할 때 이런 현상을 이용한다. 역할극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에게 서로 역할을 연기하게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가자들이 당황해하거나 자기 상황만 의식하지 않는 경우 참가자들이 자신을 억누르고 진지하게 상대방이 되어보는 경우 극이 끝나면 놀라운 결과가 발생한다. 믿음을 가지고 역할극에 임하면 단순히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감이 번뜩이고 상대가 느끼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된다.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어떤 동기에서 행동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어떻게 예감을 얻게 되는지는 예감이 어째서 일어나는지와 마찬가지로 수수께끼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상상력이 어떤 인물을 창조해낼 때는 그 인물에게는 제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 인물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정신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상상력을 이용하여 다른 인물의 자신을 투영해 봄으로써 평소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생각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정신현상을 이용해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 영감의 원천에 다가가라. 뇌의 세포 구조 어딘가에는 흔히 육감이라고 불리는 생각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육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런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인간이 물리적 감각 외의 원천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식은 정신이 특별한 상황의 영향을 받을 때 얻어진다. 감정이 일어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육감이 활동하게 되는데 운전하다가 사고 직전까지 가본 적이 있다면 육감이 초단위로 작용해 사고를 피하게 해주어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나는 살면서 수차례 위급 상황을 겪었다. 그 중에는 목숨이 경각에 처했던 심각한 일도 있었다. 그때 나는 보이지 않는 자문들의 안내를 받아 이 어려움을 기적적으로 극복했다. 상상 속에서 자문회의를 한 이유는 자기 암시를 이용해 내가 바라는 인격적 자질을 잠재의식에 심기 위해서였다. 최근에 나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다. 나와 내 고객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문들을 끌어내는 것이다. 상상 자문회의를 하면서 나는 내 정신이 육감을 통해 전달되는 아이디어, 사고, 지식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자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는 무척이나 놀랍다. 육감은 의지로 벗어나거나 마음먹은 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위대한 힘을 이용하는 능력은 이 책에 소개된 다른 원칙을 활용할 때 아주 서서히 찾아온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읽는지에 상관없이 이 장에서 설명한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여기에서 이점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의 목적이 부를 일구거나 물리적인 성공을 거두는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한 장을 할애해 욕감을 설명한 이유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삶에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성공 원칙을 알려주고자 이 책을 썼기 때문이다. 무엇을 성취하든 그 결과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그리고 종착점은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지식을 얻는 일이다. 바로 자신, 사람들, 자연 법칙, 그리고 행복을 인식하고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이다. 육가무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용하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 장을 읽으면서 당신은 자신의 정신이 높은 수준으로 고양되었음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멋지지 않은가? 한 달 뒤에 이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신의 정신이 얼마나 높이 고양되었는지 보라. 그리고 이따금 이 일을 반복하라.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마침내 낙담을 벗어 던지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상상력을 끌어쓰는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위대한 사상가, 지도자, 예술가, 음악가, 작가, 정치가를 움직였던 정신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닿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실패의 징조가 보이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나가 떨어졌지만 이제는 쉽게 열망을 물리적, 재화적 실체로 변환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안다면 이미 그것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16장 두려움의 6가지 유령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이 책의 성공 철학을 잘 이용하려면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음의 준비는 어렵지 않다.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3가지 적들, 즉 우유부단함, 의심, 두려움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이해하면 된다. 마음속에 이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육감은 활동하지 않는다. 이 불경한 세 친구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나가 있는 곳에 나머지 2가지가 가까이 있는 것이다. 우유부단함은 두려움의 씨앗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우유부단함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든다. 이 2 친구가 섞이면 두려움이 발생한다. 섞이는 과정은 보통 느리게 진행된다. 이 3 친구가 위험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들이 싹이 트면 그 존재를 감지할 새도 없이 불쑥 자라난다. 이 장에서는 성공 원칙을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무엇이 사람들을 가난으로 굴러떨어지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부를 일군 사람이라면 그 부가 재화로 측정되는 것이든 돈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마음의 상태이든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진실을 알려줄 것이다. 이 장에서는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의 원인과 치료법을 다룬다. 먼저 적들의 이름과 습관, 공격하는 지점을 알고 나면 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대입해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분석해보고 자신이 어떤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라. 이것들은 이따금 잠재의식 속에 숨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 제거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두려움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누구나 때때로 이 두려움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이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정말 운이 좋은 것이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밖에도 다른 두려움들이 있지만 이것만큼 중요하진 않다. 사실 다른 것들은 이 6가지의 격가지라고도 할 수 있다. 두려움은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마음 상태는 스스로 통제하고 이끌 수 있다. 먼저 사고 자극을 떠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사고 자극은 즉시 물리적 실체로 전환된다. 그 생각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는 관계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생각을 우연히 포착했다고 해도 이는 스스로 의도하고 고안한 생각만큼이나 금전적, 사업적, 직업적, 사회적 운명을 결정한다.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능력, 같은 교육 수준, 같은 경력을 지닌 사람보다 이따금 그보다 훨씬 더 월등한 능력, 교육, 경력을 지닌 사람보다 운이 좋은 듯 보일까? 이는 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을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흘러나온 사고 자극에 마음을 열지, 마음을 꽁꽁 닫고 스스로 선택한 사고 자극만을 받아들일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생각이다. 인간이 창조하는 것들은 모두 생각에서 시작된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완전히 다스리는 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이 물리적 실체를 입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면 두려움과 가난에 대한 사고 자극이 용기와 재화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이 책은 여기까지이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안내하는 직감의 원리. 어떤 사람들은 직감의 힘이 내리는 축복을 받는다. 이들은 항상 적시적소를 찾아내고 기회를 활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직감은 잠재의식의 힘이다. 따라서 직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직감을 발휘할 수 있다. 잠재의식의 힘을 제대로 이용하면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건축업자다. 항상 바빠서 모든 사업 제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건축업이 느리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모든 제안을 수락할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 사업을 잘못 선택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투자를 잘못해서 2번이나 손실을 입었지. 하지만 6년 전부터 친구는 달라졌다. 학원을 활용해 잠재의식의 힘을 끌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실수를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어주는 학원을 카드에 깔끔하게 타이핑해서 들고 다니며 읽었다. 친구는 매일 이 학원을 되뇌이면서 미다스의 손을 얻은 것 같다고 했다. 6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고 손해도 입지 않았으며 노동 분쟁 또한 겪지 않았다. 나의 세계에 작용하는 영적 인도 원리가 존재한다. 내 안에 깃든 무한한 지성을 사용함으로써 마음속에 지닌 가장 야심찬 꿈을 넘어서는 수많은 멋진 경험과 사건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영적 인도 원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며 이 원리를 활용해 삶의 온갖 축복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설명한다. 나는 누구와도 다르다는 걸 믿어라. 생명은 나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나는 독특하고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나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한다.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다. 나는 중요하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특별하고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라.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인생에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선택하고 생각하는 능력과 믿음, 상상력, 힘이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운명을 결정한다. 음악, 연극,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고군분투하던 청년이 내게 말했다. 저는 모든 일에서 실패했어요. 나는 그에게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 안에 있으며 나를 진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성공하며 번영을 이룰 거라고 설명했다. 청년은 내 제안에 따라 성공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는 확언을 시작했다. 이 확언을 굳게 믿으며 매일 여러 번씩 수주 동안 반복한 결과 청년은 잠재의식이 이끄는 대로 사역자가 되고자 공부하겠다는 열망을 가졌다. 오늘날 그는 교사이자 목사, 상담사로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자기 일에 대단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는 자기 안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다. 그 믿음에 따라 재능을 드러내고 인도하는 잠재의식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될 운명은 내가 만든다. 하와이의 유명 호텔에서 한 남성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 젊은 시절 이야기는 단번에 나를 사로잡았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가난하게 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다. 반면 사촌에게는 엄청난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나중에야 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다. 그가 전생에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더군요. 우주 법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백만 파운드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인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반면 가난한데도 악에 차고 이기적이며 남을 시기하고 탐욕이 넘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남성은 런던에서 신문을 팔고 창문을 닦았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영국에서 손꼽히는 외과 의사가 되었다. 그 좌우명은 비전이 있는 곳으로 가라였다. 그 비전은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가 현재의식에 새긴 정신 이미지에 따라 반응했다. 외과 의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려운 길을 무사히 걸어온 것에 감사를 느꼈다. 반면 사촌의 아버지는 억만장자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과외비, 유럽 유학비, 옥스퍼드 대학교 등록금과 5년치 학비 등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었다. 심지어 자동차도 사주고 편의를 봐줄 사람도 붙여주었으나 사촌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너무 응석바지로 자라 자신감이나 자립심이 없었다. 땀 흘린 후에 받는 보상은 물론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도 위로 올라가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난관도 없었다. 결국 사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재산으로 치면 그 주변에서 1등이었지만 세상살이에서는 꼴찌를 면하지 못했다. 여기서 부자는 누구고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외부 조건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잠재의식을 이용한다면 그 무엇과 자신의 성공과 부를 막을 수 없다고 믿는다. 한편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데다 아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지 않았고 그 또한 불공평한 취업과 승진에서 미끄러졌다고 생각한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믿음은 결국 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므로 어쨌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들의 생각만이 진실이다.
두 번째,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자신의 생각과 그러한 생각이 만들어낸 상황 모두를 극복해야 한다. 두 번째, 사람들도 상황을 극복해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첫 번째 사람들보다 너무나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한다. 결국 성공으로 향하는 여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맞닥뜨리고 인식하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생각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런 이미지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이미지들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마음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좋은 기분과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들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마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미 내 안에 있다. 80살이 넘은 한 여성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는 힘을 인지하고 정신적으로 밝은 빛을 뿜으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잠들기 전 자신의 높은 자아를 향해 확언을 했다. 나의 높은 자아는 내 마음속에서 온전하며 내가 가장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발명품의 완전한 형태가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지로 떠올랐다. 그녀는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 엔지니어인 아들에게 건넸고 아들은 변리사를 찾아가 발명품 특허를 취득했다. 그 뒤 한 기업이 여성에게 특허 사용료로 $50,000를 지급했고 이후에는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했다. 그녀는 잠재의식이 답을 줄 것이며 자신에게 줄 아이디어는 이미 완성된 내용일 뿐 아니라 향후 필요한 모든 개선 사항까지 아우를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여성이 예상하고 시각화하며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실현되었다. 직종이나 사업 또는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나에게는 마음을 차분히 다스릴 힘이 있다. 잠재의식이 무한한 지성에 나와 세계를 축복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힘이 있다. 잠재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러니 답을 얻을 것임을 굳게 믿어라.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하는 생각과 상상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뭐 상상이나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상상 이렇게 하고 늘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지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뭐 좋은 단어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의 수혜자는 나 자신부터 시작이 돼요. 만약에 상대한테 나쁜 말을 하겠다고 그렇게 품으면 내 안에 독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독을 품은 건 나 자신인데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상대한테 가겠어요? 그리고 상대가 받지 않으면 다 그런 마음들, 말들 다 공중분해돼서 그런 뭐 스트레스나 병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인데 뭐하러 그렇게 소득 없는 일을 해요. 저는 그거는 진짜 불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바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서 실행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피곤해도 될 수 있으면 찾아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친구들한테 이렇게 힘을 줄 수 있고 어떤 날들에 또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과 습관이나 또 상대가 가진 생각들 이런 게 다 다르고 또 여러 그런 그룹들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주는 따뜻한 말들이나 이런 게 친구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르르 녹여서 진짜 친구들이 가진 그런 잠재력들이 훨씬 더 빛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감정들이 그러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우니까 저는 그런 뭐 풀어야 될 감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녹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야지 이제 다시 또 채워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 안에 그런 따뜻함과 사랑이 이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살짝만 얘기해주면 친구들이 가진 천재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친구들 엄청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가진 잠재력도 어마어마하고 저는 그런 가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음, 100만 번 볼뽀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오늘 보낸 하루 자신들한테도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면서 따뜻하게 잘 자면 좋겠어요. 잘 때 편안하게 잘 자요. 꿀라이. 안녕.